자, 개면연 운세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인트로를 너무 화려하게 넣는 바람에 느낌으로 봐서는 막 모니터를 집어던지는 퍼포먼스를 좀 보여드려야 되나, 너무 기대하시게 한 것 같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까 생각을 많이 해보다가 그래도 개면연이니까 펜으로 써가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면연을 설명드리려면 일단 이민년하고 비교를 해야겠죠. 천간의 임수가 이렇게 개수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 이 천간의 임수는 있잖아요. 이 글자를 보시면 이렇게 획이 하나로 돼 있잖아요. 한 번에 하나로 모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힘을 응축시켜서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 이 개수는 이 생긴 것부터가 이렇게 보세요. 꼭 이렇게 폭죽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퍼지지 않았나요? 임수는 이렇게 한 가닥에서 여러 갈래로 퍼지다라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혀 감이 안 오시죠? 만약에 순두부찌개만 하던 사장님이 계시다고 쳐봐요. 메뉴가 하나야. 하나의 메뉴로 승부를 보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개면연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개수가 오면 메뉴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해 보시면 돼요. 순두부찌개도 생기고 김치찌개도 생기고 다양해지다. 품목을 단일화해서 하셨던 분이 계시라면 개수에서는 다이소같이 되는 거예요. 다이소같이. 이런 품목들을 확대된다는 거죠. 이게 퍼진다. 여러 갈래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재미없죠. 남자친구가 한 명이었는데 이런 운에 오면 문어다리도 될 수 있다. 한 사람만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문어다리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임수가 개수가 됐다는 건 그런 의미인데, 자, 원래 천간의 수들은 있잖아요.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거라서 뭔가를 자꾸 좀 은폐하고 잘 가려. 세상을 좀 어둡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임수가 어둡게 해서 은폐시키는 형태였다면 이 개수는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지다. 그래서 퍼즐 조각처럼 좀 나눠지다.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물방울이라고 한다면 개수 같은 경우는 이게 수증기화 되는 거죠. 수증기처럼. 수증기가 더 안 보이잖아요. 개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안개 같은 거라고 하고, 하늘에 있으면 구름이죠. 이 구름이라는 것도 멀리서 보니까 구름이라는 걸 알지,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 안개 낀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한 치 앞을 못 보게 만든다라는 것도 있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굉장히 사람들이 용감해집니다. 이번엔 임목에서 이제 묘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임목은 이런 대지에, 이 땅속에, 지하 땅속에 이렇게 이런 뿌리라고 했잖아요. 뿌리. 이 솟아오르기 전에 땅속에 내리는 뿌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위로 솟구쳐 오르려 하는 힘이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시도하고 도전하는데 계획이 어때요? 이제 구체적이기보다는 막연하다. 그리고 임목이 호랑이잖아요. 임목이 호랑이. 웅크려 있다가 한 번에 뛰어나가듯이 급발진하는 거죠. 내 딴에는 많이 참았다가 한 번씩 그렇게 급발진하는 건데, 그 모습이 마치 호랑이와 같다 이거죠. 호랑이가 사냥하는 습성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다가가가지고 한 번에 왁 하고 성질을 낸다든지, 여러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됐을 텐데, 이건 마치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막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인중에는 병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희망도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이렇게 사냥할 수 있는 성공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무조건 100%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이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건 이 병화라는 거죠. 그 해냈을 때의 그 성과가 크잖아요. 사냥했을 때의 성과가 크다 보니까. 이게 뭐겠어요? 지금 제가 사냥이라고 자꾸 표현해서 그런데, 뭔가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거죠. 남들은 하지 못하는 나만의 특기, 무기, 이런 거를 가지려고 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공부죠.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공부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든지,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메뉴를 개발을 하신다든지, 나만의 뭔가를 만들었던 한 해였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죠. 타로. 제 입장에서는 타로였어요, 그게. 근데 이게 인오술 운동을 한다는 게 12년이거든요. 인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오술로 간다는 게 정말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장기적 계획. 제가 타로를 뭔가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길게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 있잖아요. 길게 공부해야 되는 거. 사주도 마찬가지지만 막연하지만 더 막연해. 막연하고 더 막연한,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그런 확실한 목표가 하나씩은 있었던 게 이민년이었단 말이죠. 자, 뭐 필기라고 해봤자 저는 엉망입니다. 사실 저는 필기하는 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다 보니까 뭔가를 막 쓰긴 하는데 필기가 좀 좁다고 해요. 그래서 이민년은 그런 꿈에 대한 계획과 포부, 남들에게 아직까지는 대놓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진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꿍꿍이. 저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속을 모르겠다 이거죠. 속을 모르겠다. 이랬던 것이 이제 묘목이 됐다는 건 더 약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인목이 성장한 것이 묘목이 되죠. 인목이 땅속에 있는 거라면 묘목은 이렇게 솟아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묘목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좀 자기 멋대로 자라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잡초도 보면 이렇게 듬성듬성 나 있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이 묘목의 형태는 듬성듬성 자라있게 된다. 그래서 이 묘목을 방향을 잡아주는 건 병화예요. 묘목이 병화의 방향대로 자란다는 거죠. 이 태양을 보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 본 쪽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게 아니라 개수잖아요. 그럼 뭐가 가장 문제일까? 좀 막무가내가 되겠죠. 막무가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막무가내로 자라나는 경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 의도와는, 내가 했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 묘기 때문에 그래요. 개 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묘목이 토끼라고 할 수가 있는데, 토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깡총깡총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사냥할 때는 어땠어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한 번에 그냥 훅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토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깡총거리면서 이렇게 다닌다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이걸 뭐 일로 따지면 이일 저일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저걸 좀 해보면 어떨까? 자기 분야 외에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너무 좋게 설명드렸죠? 이 계묘가 이성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이렇게 모습이 약간 좀 이거 같지 않나요? 약간 먹튀? 먹튀. 본의 아니게 바람둥이가 될 수도 있는 운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민년에 만났던 사람은 멀리 본 거예요. 그리고 오래 만날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민년에 연애가 그랬다면 이제 계묘년의 패턴은 짧을 수밖에 없어. 간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급격하게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변화가 많을 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자꾸 말하다 보니까 새는데, 이 묘목이 올 때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일을 벌리면 이 두 마리 토끼 쫓다가 둘 다 놓치는 꼴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천간에 이렇게 화라도 있으면 이 묘목이 리율적으로 자란단 말이에요. 화를 보고서. 근데 개수가 있다 보면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얽히고 설키고 이게 사람이라고 쳐봐요.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얽혀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약속이라고 쳐봐요. 약속. 이 약속들이 막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키다. 그래서 천간의 병화나 아니면 개수를 잡아줄 수 있는 무토나 이런 게 있는 명들은 자기 모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엉켜버릴 게 뻔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벌써 조짐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얽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아직 임자월이잖아요. 이민년 임자월에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하나의 문제가 진짜 나비효과처럼 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게 좋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은 이게 소문의 형태로 소문, 그러니까 좋은 거는 보통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게 좋은 일로 이렇게 얽히면 참 좋은데 분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워지죠. 만약에 공동으로 투자해서 뭘 한다고 해봐요. 이민년에는 심플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동업을 한다고 해도. 근데 개묘로 넘어오면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버린다는 거죠. 이해관계. 그럼 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죠. 뗄 수가 없어서. 만약에 그냥 애인으로 남으려고 했는데 같이 뭔가 투자하고 하는 바람에 이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애인이라고 한다면 원래 서로 뭐 동관계를 딱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좋아서 만난 거니까. 근데 우리 같이 뭔가 해보자 해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뭐 하는 순간 이게 얽혀버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명이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이 다 얽히고 설켜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순두부찌개를 너무 잘하시는 어머님이 이제 주변에서 메뉴를 자꾸 늘리라고 이제 하는 바람에 너무 다양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너무 다양해지는 바람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순두부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데 이게 늘어나는 바람에, 메뉴가 다양해지는 바람에 생길 수 있는 문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품목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너무 감당 안 되게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유통업이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단일 상품으로 가다가 이제 다른 걸 끼워서 이제 팔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걸 끼워서 팔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이 개수가. 그래서 이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운에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투자의 개념으로 뭔가를 했다면 이 개수라는 거는 생산력을 갖춘 거잖아요. 개묘에서는 이젠 얄짤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민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려고 계획을 짰다면 개묘에선 달아야 돼. 근데 구슬도 깨야 보배가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말로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안 된다. 말로만 하는 건 안 된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죠. 이민년의 임수는 속을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깊이가 있다. 그러니까 속마음이 너무 궁금한 거지. 근데 이제 개묘년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없었구나. 연애상담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막 이 사람 소시오패스 아닌가요? 라든지 막 각종 심리 용어들 있잖아요. 후보링을 한다는 등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등. 근데 제가 보기엔 이민년이라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지. 이런 것들이 발동하기 때문에 사람이 억압을 느껴서 그렇게 느꼈던 거지. 막상 그 사람들이 그럴 만한 깜냥이 못 돼. 그런 분들 많아요. 알고 보면 되게 본인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하셨던 분들인데 얼떨결에 그런 포지션에 놓여지기도 한다는 거죠. 왜? 이민년에는 다들 그런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기운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뭐 호랑이가 튀어나가서 이렇게 사냥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웅크리고 있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먹잇감을 이렇게 보고만 있을 거예요. 뭐가 나타났을 때 한번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벗어나고 싶다. 해방되고 싶다. 그걸 또 땅속에 뿌리로 보자면 여기서 해방되고 싶다. 뚫고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죠. 근데 그 통제하는 쪽에서도 이유가 있는 게 뭔가 꿍꿍이가 있거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던 거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 간의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일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은 일들을 벌려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해도 5년, 12년을 앞두고 세우는 계획들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 나서서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5년 뒤에 벌릴 일을 어떻게 알아? 근데 뭔가가 이렇게 이게 기운적으로 그 태동의 기운을 막 있는 거라서 그걸 캐내고 통제하려고 하는 자와 벗어나려고 하는 자의
통과제리 모르시는 분 계시나? 통과제리처럼 누군가 하나는 계속 쫓기는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하게 다가오냐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가 좋아하는 사람은 B야. 그래서 B가 같이 좋아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C를 바라봐. 그러니까 얘는 얘 좋아하고, 얘는 얘 좋아하고, 얘가 얘를 좋아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얘는 또 D를 봐. 이거 진짜 이거 얘는 얘를 쫓고, 얘는 얘를 쫓고, 얘는 얘를 쫓고, 서로 이게 쫓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타로 카드에서 찾아보자면 요거 같은 거, 이렇게 서로 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민년에는 그런 관계만 형성이 됐다면, 이제 개묘년에는 이게 더 심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스토킹이에요. 이게 바로 스토킹이다. 이 개묘가 사실은 굉장히 순수한 글자거든요. 이게 수생목이잖아요. 수생목. 오행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 단계가 되고 조건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스토킹하는 사람한테 누가 일당 주나? 그냥 조건 없이 자기 딴에는 사랑하는 거지. 근데 이게 또 장생이거든요. 장생. 같은 순수함으로 누군가를 만약에 좋아해.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입장이고, 만약에 애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라면 그 아이를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아이가 참 이쁜 거지만,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 강제로 아이를 돌봐야 한다. 라고 치면 절대악. 왜 절대악이라고 하냐면, 그냥 무조건이잖아. 무조건 내가 1순위여야 되잖아요. 이제 깎는 아이라는 게. 무조건 보살펴줘야 되고, 무조건 해줘야 되고, 할 수 없고. 그리고 깎는 아이 스스로는 내가 조금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 이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건데, 일지식신이 또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여기다 장생까지 있는 데다가 수생목에다가, 그리고 이게 습한 글자다 보니까, 습한 글자라는 게 뭐예요? 이건 또 감정적이라는 거죠. 감정적. 내가 만약에 뭔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쓸 수가 있다. 떼쓰기. 벌써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도 갑자기 문자가 오는 거야. 근데 2019년도? 이때 상담을 받으셨던 분인데, 뭘 하나 더 물어봐도 되냐? 그쵸? 이름도 명식도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뭔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띌 수가 있다. 왜냐? 당장 내 문제가 너무 이제 급급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인 한계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내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러 가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겠냐고요. 모든 사람이 여유가 없다. 저도 막 이런 문자 올 때 하필이면 그럴 때 바빠. 이렇게 막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드르르 온다든지, 꼭 뭘 하고 있을 때 그런 문자가 올 가능성이 높아. 이게 물리적이거나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여유가 없다. 그럼에도 이 계묘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끝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들 기분까지 잡쳐놓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습한 사람의 특징이 좀 그래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같이 좋을 수 있는 건데, 기분 나쁘면 그냥 기분을 잡쳐놓죠. 그 이민년과 같은 키워드를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내년에도 이민년에 하듯이 똑같이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민년에 했듯이 똑같이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달라질 때가 된 거죠. 가장 조심해야 될 건 그래서 뭐다? 이제 사람들 간의 시비. 가장 풀기 어려운 게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 특히 계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다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받아놓던가. 근데 그게 없는 게 남녀 관계겠죠. 이거야말로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누군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저 사람한테 굉장히 헌신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또 자신이 배려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오해와 원망이 많아질 수 있는 1년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다양하게 만약에 이렇게 이성관계가 복잡하게 되면 타이밍을 놓쳐요. 중요한 타이밍. 정작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진짜 목숨 건다 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질 수가 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다른 사람을 잊기 위해서
억지로 소개팅하고 만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일감마다 다른 거긴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그건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 계묘. 자, 오늘은 이 계묘만 보는 거예요. 계묘의 모든 것.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이것저것 벌릴 수 있다. 청간도 이런데 퍼지는 건데 지지도 토끼처럼 깡총거리면서 이것저것이야. 아, 이러면 청간지지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쉽게 설명드려서 썸만 타는 거야. 썸만. 제대로 된 한 명을 만나지 못하고 여기 썸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헷갈릴 수 있는. 아니야, 아닐 거야. 썸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하나가 정해지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가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 귀멸의 칼날 주들이 자기 속성을 딱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하는 게 오니를 상대하잖아요. 오니가 뭐예요? 오니가 도깨비잖아. 이 계묘가 도깨비 아니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사주에 따라서 해결하는 사주가 있고 해결 못하는 사주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면 자기 전문 분야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귀멸의 칼날 그거는 제가 별도로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채널 같은 경우는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보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전혀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묘라는 이 오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내 자신 스스로는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인가. 아, 왜냐면 너무 관심 가는 게 많아져. 이것 좀 해볼까? 저것 좀 해볼까? 아, 이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계획을 했던 것들을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무리수지, 무리수. 왜 무리수냐? 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여기저기 다 끌어모을 수가 있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좋게 얘기하면 십시일반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공동책임, 연대책임. 특히 월지가 임묘진 월생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도 그럴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자가 이런 운이 오면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의 여부를 이걸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즘에 이 여자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민년에는 관에서 해방되고 싶어 했다면 계묘에는 개수 입장은 이제 무토가 관이잖아요. 합도되고 내가 가진 식신으로 극으로 붙잡기도 한다는 거예요. 합도하고 극도하고. 이러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아니면 내 방식대로 따라와 주는 자라든지 뜻대로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내 방식을 따라주는 사람, 내 뜻대로 대주는 사람.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인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인연 이게 되겠냐고 잘 안 꺾이려고 하겠죠. 주도권 싸움에서 본인들만 놓고 보면은 그게 심각한 건데 옆에서 지켜보면은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 딴에는 이제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라서 그래. 또 자존심, 주도권 뭐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인간관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리가 강제로 돼버린 경우도 있죠. 내 마음과는 다르게 정리가 그냥 확 돼버린 분들도 계실 거고, 마음은 아프지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정리가 된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뭐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런 잔정까지 정리가 됐겠습니까? 판을 갖춰놓고 이 묘를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이 묘판 없이 그냥 맨 땅에 묘가 들어오는 거하고 다르겠죠. 이 금이라는 성분이 상대와 나와의 선을 긋는 거거든요. 선을 딱 긋는 건데 이게 충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선을 넘었다, 선을 넘는다, 도가 지나치다. 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없이 뭐 기어오르려고 하다. 이게 아무리 두 사람 간에 뭐 합의가 된 거라고 해도 돈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 나중에 돈 문제 같은 경우는 얽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오히려 왜 투자라는 것은 이건 뭐 이뤄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걸 어떻게 라든지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걸 어떻게 라든지.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은
섭섭할 수가 있거든.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섭섭하다. 공평하지가 못한 거예요. 계묘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이 된다. 불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거.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계속 이제 월음과 대입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내용 궁금하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